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29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art 1, Question 1. 식당 광고 내용이 나왔네요. 출제된 단어들은 restaurant, 그리고 winter, free refills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장음하고 단음을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free 길게, re도 길게, fills 에서 짧게. 그래서 free refills. 이게 발음하기가 은근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free refills, free refills, fills 짧게. 헷갈릴 수 있죠. soups, sandwiches, pasta dishes 이런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네요. Question 2는 뉴스인데 또 날씨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날씨는 요새 정말 자주 나오잖아요. 제가 오늘 출제된 단어들을 말씀을 또 드리기에는 정말 너무 한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하고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22일 시험 첫 번째 지문도 날씨, 11월 1일 시험 첫 번째 지문도 날씨, 그 전에도 10월 30일 시험 첫 번째 지문 또 날씨, 10월 11일 첫 번째 지문도 날씨. 요런 저번에 찍었던 영상들을 좀 잘 챙겨 보시길 바래요. 시험 문제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고 예전 영상들을 다 챙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4개의 날짜 있잖아요. 그 안에 모든 단어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날씨 방송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Part 2. 두 번째 파트는 집 있죠. house. 집의 내부가 나왔는데 이 시험이 좀 특이했어요. 왼쪽 부분에는 거실이 보이고 오른쪽 부분에는 부엌이 보였습니다. 원래 토익 스피킹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부엌이면 부엌, 아니면 거실이면 거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소가 주로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찍힌 사진이면 첫 문장으로 이 사진은 거실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부엌에서 찍힌 사진이면 이 사진은 부엌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실이랑 부엌이 둘 다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 막히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 This picture was taken 집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됐었겠죠. This picture was taken inside a house. Inside a house. 그리고 이 거실이랑 부엌을 둘 다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see both.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죠. I see both the living room and the kitchen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요것과 요것이 둘 다 보입니다. 이런 문장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 문장을 꼭 해야 됐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겠죠. 사진의 왼쪽에는 living room이 보입니다. 사진의 오른쪽에는 kitchen의 일부가 보입니다.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예시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은 왼쪽에 있어요. The living room is on the left side. And the kitchen is on the right. 이런 식으로 위치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사물을 잡아주실 때 거실에도 여러 개의 사물이 있고 부엌에도 여러 개의 사물이 있잖아요. 사물 문장을 하는 방법은요. I see 뭐랑 and 뭐랑 in the living room 하고 보이는 사물 이름을 내가 2개밖에 모르겠다. 그러면 I see A and B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2개만 가시는 거고 사물을 3개 알겠다. 3개 사물 이름을 그러면 I see A, B, and C in the living room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kitchen도 마찬가지로 and there are I see 2번 반복하는 것보다는 한 번 I see 했으면 두 번째는 there are 이런 식으로 말투 바꿔주는 게 좋죠. There are A, B, and C in the kitchen 이렇게 아는 사물 명사를 2개나 3개 정도 대주실 수가 있겠고 시험에 출제된 명사를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의 거실에는요 sofa, windows 그리고 에어컨 있죠? air conditioner가 눈에 보였고요.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부엌에는 더 많은 사물들이 보였습니다. kitchen island라는 것은 섬이라는 뜻이잖아요. 부엌의 주로 중간에 있는 식탁은 아닌 것이 요리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식탁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중간에 떡하니 있는 그걸 kitchen island라고 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있고 물 나오고 뭐 이런 데는 kitchen counter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가 보였죠? microwave. 그리고 다른 뭐 부엌에서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보였습니다. kitchen appliances. 그리고 냉장고, refrigerator 이런 것들이 부엌에는 있었어요. 물론 사람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남자 2명이 나왔는데요. 한 명 남자는 그 방금 말씀드린 아일랜드 있죠? 그 아일랜드에 이렇게 해서 그 위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오늘 따로 명시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 writing down something. 왼쪽에 있는 남자는 이 쓰고 있는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looking at the guy. 보고 있다, 뭐 쓰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요 시험에서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그 왼쪽에 있는 이것과 오른쪽에 있는 이것을 다 명시를 좀 골고루 조화롭게 잘 해주는 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요소로 느껴집니다. Part 2. Part 3는 vacations에 대해서 나왔네요. 4번 문제가 이런 vacation을 계획을 할 때 얼마나 미리 계획을 시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답변이 나와야죠. 최소 2달 전 이런 답변이 나와줘야 됩니다. At least. 최소라고 하면 at least 2 months before the vacation. 그 vacation 최소 2달 전에 시작합니다. At least 2 months. At least 2 weeks. 이거는 바꾸셔도 되고 why? 왜 그러냐? 까지 질문이 추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계획을 좀 미리 시작해야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다 라든지 돈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what activities 라는 단어가 보였죠. what activities. 그래서 뭐 할 거냐? 뭐 하고 싶냐? 그래서 activities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activities가 뭐가 있는지는 여러 개를 준비를 해보시면 좋죠. 예를 들어서 attend local festivals. 그죠? 동네에서 진행되는 페스티벌을 참여를 한다든지 제가 시험에서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visit as many 밑줄s as possible. 최대한 많은 밑줄을 방문해 본다. 밑줄에는 식당, 뮤지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 이 뮤지엄이나 식당이라는 명사 뒤에는 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Visit as many restaurants as possible. Visit as many museums as possibl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 마켓 있잖아요. 시장같이. 그래서 뭐 go to local markets.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런 아이디어 이외에도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6번 문제는 뭐 어디에서 묵을지 뭘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source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또 3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나왔습니다. 그 3개가 인포메이션을 주는 센터 있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행 사이트, 컴퓨터 사이트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족이 눈에 보였죠. 제 영상을 매주 챙겨보시나요? 영상을 챙겨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이정 영상에서 요런 거를 다 챙겨봤더니 이 시험에 진짜 이게 나왔다. 정말 제이정 선생님한테 이런 것들을 배운 게 의미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 3달 전, 4달 전에 찍은 영상도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전 영상들을 잘 보시면 제가 아는 사람 나왔을 때, 가족이나 친구 이런 거 나왔을 때 또 이런 얘기를 해라 라고 정해드린 그런 거의 대본 같은 문장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챙겨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인포메이션 센터나 여행 사이트도 할 얘기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 사이트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랑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행 사이트에서는 뭐 사진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세부 설명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만큼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3개 다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Part 4 정보 보세요. 자, 정보를 보니까 음악 학교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쭉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7번 문제에서는 lunch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그리고 lunch 바로 옆에 있는 직책 3 보이시죠? 직책 3도 듣기 안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 직책 3과 점심을 먹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듣기에 나왔어요. 질문은 뭐였냐면 몇 시, 어디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체크해놓은 점심시간 보이시죠? 시간 4번과 식당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간단한 7번 문제였고요.
8번 문제는 1.8번이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이죠. 한번 봐보세요. 1.8번의 세부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듣기에 또 그 내용이 다 나왔어요. 1.8 세부사항까지 쭉 얘기를 하고 이게 시간 8이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보이시죠? 세부사항에 찍 이렇게 그어져 있죠. 취소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옮겨진 날짜와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의 답변은 그 시간 아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날짜, 이 시간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이것도 꽤나 간단한 시험이었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interview라는 단어가 들렸고 interview 두 줄 보이죠? 이렇게 두 줄 읽어주시면 되고요. 요새 나오는 part 4 문제들은 거의 다 정말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part 4가 드디어 이 방향성에 있어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시험이 지금 몇 달간 없고 있어요. 네, 계속 그게 그거고 그 문제가 그 문제고 다 그런 문제들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part 5 기존 유형이 나왔는데 오늘 시험 어제 시험이 진짜 중요하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와 뭐 이것저것들을 담은 이런 조그만 책이 있대요. 이 책을 모든 직원들에게 다 주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안 읽는데요. 어떡하냐? 어제 시험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어제는 뭐 이런 정보를 줘야 되는데 트레이닝 세션은 이미 했다. 그래가지고 어제 시험에 매뉴얼이나 핸드북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매뉴얼이나 핸드북 같은 거를 줘라, 직원들에게. 이런 해결책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핸드북을 줬는데 잘 안 읽는데요. 그러면 트레이닝 세션 하면 되겠죠.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10초 동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에 핸드북 줬다 라고 나오면 트레이닝 세션 하시고요. 트레이닝 세션 이미 했다 라고 나오면 핸드북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안 나온 거 주고 안 나온 거 주고 요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저께 시험이랑 되게 비슷한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요. Part 6 보겠습니다. Part 6는 동의, 비동의, agree, disagree가 출제가 되었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충분한 수면이다. 에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agree를 선택하셨으면 충분한 수면의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자는 거에 대한 장점에서 조금 더 가셔야 돼요. 논리의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충분히 자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 정도에서만 마무리를 하기에는 논리가 완성되었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질문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좋은 컨디션은 뭐 기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분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좀 덜 느껴진다. 아니면 기분이 좋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 쪽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잠을 자면 뭐가 좋다. 여기에서 끝내는 것보다는 그래서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논리의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disagree를 선택을 하셨다면 스트레스 요소는 해결을 해야 된다. 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잠을 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풀어주실 수도 있겠죠. 난이도는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의 총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사진묘사가 어려웠죠. 예, 사진묘사가 어려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에서 얼마나 미리 라는 표현이 영어로 how far in advance 라고 나왔는데 how far로 시작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머냐 이렇게 잘못 해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또 조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part 6 이 수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요것도 자주 나오지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서 난이도 8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은 난이도 8. 그러니까 어제 시험이랑 오늘 시험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연 오늘 시험이 좀 훨씬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